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요거는 좀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영상을 좀 꾸준히 좀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영상을 촬영하지 못할 일이 있었다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좀 장이 많이 안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좀 하고 있는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그 일도 끝났고요. 이제 다시 한번 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찾아뵈려고 합니다. 의도치 않게 좀 장기적으로 좀 휴방을 하게 된 점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 영상은 좀 워밍업 차원에서 좀 시장의 폭락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좀 인버스, 우리나라 시장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 특히나 곧버스 2배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금리 인하가 좀 이제 과격해질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고용지표, 미국 고용지표도 생각보다 하회치까지는 괜찮았는데 좀 많이 하회치를 기록을 하면서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제 미국의 고용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고용시장이 감소한다는 건요, 결국은 이 반도체와 AI 산업의 성장에 가장 직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오늘 이 내용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금리 인하 그리고 고용 그리고 우리 어떻게 좀 해야 될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대폭락장이 8월 5일 그리고 뭐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목요일에 있었던 이런 뭐 아래 공포 뭐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요 정도면 대폭락장이 몇 번은 더 올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결국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1년 뒤, 2년 뒤라면 저는 지금은 더할 나위 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지금이 하나의 기회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경제 이야기 그리고 시장 이야기 좀 가볍게 또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들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국내장 상황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3000선 돌파를 앞두고 쭉 빠진 모습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요 날이죠. 8월 5일 아직도 기억이 나는 요 8월 5일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지수가 밀린다라고 하면은 요 2400선까지는 좀 강력한 좀 지지 라인이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요때만 지지 라인이 형성됐었던 게 아니라 요 당시에도 지지 라인 한번 만들었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결국 지수 자체가 들어와 있는 총 자본을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자본이죠. 요 이하로는 사실상 쉽게 자본이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400선까지만 우리가 좀 러프하게 열어놓을 가능성도 우리가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고 가고요. 코스닥은 좀 상황이 좀 더 안 좋죠. 아무래도 요 전 저점을 깨버리는 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요 675선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요 라인까지 좀 더 밀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요 라인에서 한번 지지가 두 번이나 확인이 됐던 쌍바닥 이후에 상승을 만들어줬던 요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국내장 시장의 바닥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개별 종목 그리고 특정 테마군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 것이냐를 보면요. 결국 이제 9월 FMC가 아무래도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2주 정도 남았죠. 9월 FMC에서 빅컷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베이비컷이 나올 것이냐 빅스텝과 반대말입니다. 상승을 만들어줄 때는 빅스텝이라고 하고요.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스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0.5포인트를 내릴 것이냐 아니면 0.25포인트를 내릴 것이냐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고용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PMI가 뭐 안 좋게 나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 직결되는 거는 고용이에요. 그리고 고용일 수밖에 없는 게 이번 미국 또 대선 주자들 트럼프랑 해리스 후보가 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고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금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결국은 물가를 너무 많이 올라 있고
그리고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잡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결국 실업률이 많으니까 기존 노동자들의 지금 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금리를 낮춰야 기업 입장에서도 새로운 직원을 뽑을 거다. 돈이 없으니까 사람을 못 뽑으니까 돈을 결국은 기업 입장한테 좀 편하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최근 들어 이제 나스닥, 미국 시장의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있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안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엔비디아 쪽에 이 GPU 독점 관련해서 조사를 들어가겠다. 미국 쪽에서 대만 기업이 미국 시장을 독점하는 거를 막아버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반독점 조사가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쪽의 주가가 주춤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지금까지 뭐 낸드라든지 이 D램 재고 처리까지는 어느 정도 됐고 이제 추가적으로 비싼 이 하이 퀄리티 D램인 HBM이 아니라 그냥 저가형 D램에 대한 수요가 HBM 생산하느라 좀 값싼 D램 생산이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D램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도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그래도 100조까지 좀 넘볼 정도의 그 시장 캐파를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D램을 포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감산을 했었지 생산을 중단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요를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또한 엔비디아의 GPU가 있어야 여기서 파생되는 장비들에 들어가는 게 바로 D램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좋지 않은 흐름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결국은 이 반독점 조사를 물론 이제 대선용 쇼의 확률이 높아요. 대선에서 미국 기업을 좀 더 챙겨주는 모습, 뭐 AMD라든지 앞으로 이제 반도체 시장을 좀 더 원활하게 가면서 가격을 다운시키려는 미국 기업들이 결국은 피를 보고 있잖아요. 뭐 구글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애플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요 기업들이 엔비디아로부터 GPU를 받아다 쓰는데 영업 이익이 안 나오잖아요. 돈은 잘 벌었는데 영업 이익이 안 나온다. 그럼 무슨 소리냐? 결국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많이 들어간다?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 재료가 뭔데? GPU잖아요. 엔비디아로부터 들어오는 거. 근데 이 재료가 왜 비싼데?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아니죠.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비싼 거잖아요. 이 비싼 엔비디아의 가격을 강제로 다운시키려고 한다. 그럼 엔비디아의 이게 이 반독점 조사가 결국 긍정적으로 끝나더라도요. 이제 앞으로의 엔비디아의 가격 인상은 좀 어려울 수가 있겠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도 어려울 수가 있겠다. 이런 흐름으로 주가 하락이 최근에 나왔었던 거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고용지표라는 내용도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건데 바로 이 AI 산업에 대한 좀 브레이크가 걸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용지수가 낮아졌다라는 것은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왜 줄어들었을까? 물론 경기가 어렵고 기업이 힘든 점도 있겠지만 이 일자리를 누가 대체하고 있다? 로봇이 대체하고 있다. 누가 대체하고 있다? 이 AI가 대체를 하고 있다. 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고용 지수가 안 좋게 나와서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로봇 AI 산업을 밀어줄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로봇 AI 산업의 성장 속도에 브레이크가 걸리냐 안 걸리냐?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 때문에 사실 이제 한동안 그리고 연말에 대선까지는 반도체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이 결국은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국내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반도체 지수라고 불릴 만큼 반도체 상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가총액 상위들도 대부분 반도체 기업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장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앞으로 이제 뭐 CPI 지수라든지 그런 발표들도 남았고 금리 인하 베이비 컷을 할지 빅 컷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물량을 빼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지수 체크 한 번씩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수를 말씀드린 이유는 반도체 산업을 제외한 산업들은 사실 좀 줄줄 흐른다라는 느낌이 강할 거예요. 줄줄 흐른다라는 것은 결국 지수 따라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원전 들고 계시는 분들, 뭐 엔터 들고 계시는 분들, 요런 분들은 사실 최근에 뉴스도 없고 반등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수가 빠졌어. 지수가 어디까지 빠지지? 아, 여기까지 빠지는구나. 그럼 여기서 한번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볼 만한 근거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어놓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9월까지, 그리고 9월 이후에 결국 금리 인하가 되고 나면 사실 저는 시장에 엄청난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엔캐리 트레이드라고는 하지만요,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도 일시적인 낙폭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좀 집중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럼 결국은요, 요번 뭐 고용지표든 뭐든지 간에 이 B컷, 베이비컷, 결국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연유로, 사유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뿌려져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모른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올 수 있다. 결국은 청산이 나올 수 있다거든요. 엔캐리로 트레이드를 한 거니까. 뭐 이 부분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렴한 엔화의 금리를 이용해서 고금리 시장으로 요 금리 차익만큼의 수익, 그리고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를 하는 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거든요. 그래서 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전 세계적으로 뭐 규모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는 정확한 추산은 안 되지만, 뭐 적게는 뭐 1000억, 많게는 뭐 100조 뭐 이렇게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결국 이제 일본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빌린 금액, 뭐 자국민들도 사실 이용할 수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니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하면 요 정도 100조 이상의 1000조 이상의 요 정도 수치가 나오는 거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좀 적다 뭐 이렇게 예상하는 곳도 있고, 뭐 최근에 JP모건에서는 뭐 50% 이상 청산이 완료됐다. 최근에 있었던 뭐 아래 공포 8월 5일 8호 사태 때 절반 이상 완료가 됐다, 뭐 이런 호의적인 얘기들도 나왔지만 결국은 금액 자체를 모르니까.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를 결국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일본 중앙은행 금리가 있죠. 죄송합니다. 기준금리. 일본 기준금리가 0.25%로 훅 올랐습니다. 갑자기 0.15%로 올렸는데, 자, 9월에 이 BOJ 쪽에서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달 미국 금리, 미국의 기준금리가 5.5포인트에서 과연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인가. 0.5가 내려면 5.0이 되고, 여기서 또 얼마나 오를 것인가. 여기서 한 번 더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 점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우려감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5% 이내로 좁혀져 오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거의 청산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베이비컷을 한다라고 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안정권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빅컷으로 한 번에 쭉 내려오면 엔캐리 트레이드 사정권 안으로 또 청산 사정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도 주가 하락에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주가 하락에 대한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악재가 지금 선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결국은 시작이 되잖아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들어오고, 내려간 금리만큼 결국은 이제 은행에 있는 돈이 풀리게 되고, 이 풀린 돈, 그리고 더 싼 금리로 돈을 빌려서 이 돈으로 뭐하냐, 다시 한번 투자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건데, 문제는요, 이 금리 인하가 한 번에 0%까지 쭉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내려올 겁니다. 거의 1년에서 2년 가까운 금리 인하의 시기를 거치게 될 텐데, 이 금리 인하의 시기를 거치면서 갑자기 어려웠던 회사 재정이 좋아진다? 그렇지 않죠. 힘들었던 재정이 간신히 버티는 이런 흐름들. 자,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3월 정도가 되면요, 아무래도 저는 역대급으로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재무 건전성이 좋지 못한 기업들은. 그러니까 내년 3월 그리고 올해 하반기 요때가 저는 피크라고 보거든요.
내년 이제 연간 계획이라든지 연간 실적이라든지 이제 연간 이제 내년 내후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나오는 예상 실적이 나오는 컨센서스가 나오는 올 연말에 대상승장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9월을 잘 나시는 분들이 결국은 이 12월에 열매를 좀 따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주가 상승이 나오는 요인들은 사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더 촬영을 해드리던가 할 텐데, 결국 이제 금리 인하라는 이 확정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이런 흐름을 앞두고 앞에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라든지 미국 뭐 경기 뭐 대공황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수가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진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요. 요번에 GDP가 올랐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경상 무역 요게 역대급 또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을 했다는 건 단순하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요. 미국 쪽에 수입을 해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 이제 중국이었는데 이제 미국으로 또 넘어갔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사실 미국이 뭐 재정 적자네 만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역대급 부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결국 이제 미국 시장 자체적으로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 자체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공황에 대한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서는 올 연말 정도 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는요, 일단 9월달 정도는 뭐 바이오 생물보안법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중국 견제니까 비슷한 맥락으로 중국 견제로 또 저는 2차 전지 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늘 영상 좀 주저리 말이 좀 길었는데, 결국은 이제 올 연말 그리고 올 연말 상승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9월 금리 인하 그리고 10월쯤 또 명절도 있잖아요. 명절 앞두고는 사실 이제 외국인들과 뭐 기관들이 물량을 던졌을 때 그나마 이제 개인들이 많이 받아주고, 내지는 외인 기관들도 던질 때 외인 기관 뭐 개인 전부 다 던지는 흐름은 거의 없어요. 그런 흐름들은 코로나 이럴 때, 뭐 금리 인하 시작했을 때, 전쟁 났을 때 이럴 때만 사실 던지고요.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시점은 또 명절 앞두고 한 번 더 주가 하락 나올 수 있고요. 명절 앞두고 안 좋은 기사 나왔어, 일주일 정도 거의 쉬죠. 이틀 장이 열리니까 이때 무슨 지표가 나오냐, 또 FOMC도 있고요, CPI도 있고요, 엄청난 또 지수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또 명절 앞두고 또 좀 많이 또 물량을 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들어왔었던 곧버스 주가 하락에 2배 베팅하는 뭐 곧버스, 요거는요 사실 저는 해칭의 목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들어왔었던 이탈한 물량에 곧버스와 현물을 섞어서 해칭성으로 좀 들어온 물량이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쪼개서 들어가라. 최소 월별로 쪼개서 들어가라. 최소 9월, 10월 이렇게 나눠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해서 우리 좀 많이 주가가 빠져 있을 때 제자리로 가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멘징이라든지 내지는 다른 종목이라든지 좀 추가 매수를 해서 좀 평단을 놔서 좀 욕심을 좀 버리고 마이너스 뭐 10, 20 요 정도 했으면 탈출을 하시던가, 아니면 새로운 종목 쪽에 좀 새로운 베팅을 한번 하시던가, 이런 좀 전략을 좀 세워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실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소통하는 의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좀 프리뷰가 아니죠. 리뷰 형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다시 한번 좀 자주 찾아뵙겠다 또 약속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뭐 취소하신 분들 다시 한번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댓글 많이들 달아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